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수강하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 손수빈입니다. 제가 설명하게 된 주제는 마르크시즘입니다. 여러분도 고등학생 때 사회나 윤리 시간에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초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밝혀낸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마르크스가 확립한 이론이 미디어와 언론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818년 독일에서 출생한 마르크스는 법학자였던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대학에 입학하지만 뜻밖의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저명했던 헤겔주의를 연구하는 동아리에 들어가 헤겔의 사상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고 청년 시절 라인 신문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밝혀내고자 연구하던 그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런던, 파리 등의 빈민가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 자녀가 질병과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등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걸쳐 20여 년 만에 탄생한 책이 바로 자본론이며 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청년 시절부터 다양한 학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으로부터는 세계의 본질은 결국 물질이라는 유물론적 변증법을 정립하게 되었으며 프랑스 사회주의가 공상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대규모의 경제적 혁명이 일어나야 세상이 바뀐다고 보았던 것이죠. 또한 프리드리히 엥겔이 쓴 공산당 선언은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계급 간의 투쟁의 역사와도 같았으며 부르조아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급격한 경제 발전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성장이 결국 이 관계 속의 모순을 깨뜨릴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견해와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마르크스주의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변증법적 유물론이며 또한 무신론자였던 그의 사상을 드러내는 말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또 노동자 계급의 소외를 꼬집는 발언인 인간의 모든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입니다.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큰 틀 아래 역사적 유물론을 정립합니다. 이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한 역사 발전 5단계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가 결국 붕괴해 공산주의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는 그의 예측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예측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때 정치경제학의 운동법칙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당대에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으나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론으로 평가받습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해서 그의 예언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후대학자들은 마르크스를 다시 읽고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교재에 나온 더 스테이트 인 캐피탈리스트 소사이어티의 저자인 밀리밴드입니다. 그는 당시 논문이 쓰여졌던 1970년대 사회의 미디어 생산 및 유통 과정을 마르크스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는데요. 우선 세 가지 가정이 동반됩니다. 첫 번째로 자본주의 사회의 통신기관들은 주류와 반대인 의견들도 자유롭게 표명하도록 허용됩니다. 또한 권력은 동등히 분배되며 매스미디어가 이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만 들어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실제로 파악한 미디어의 정치적 역할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정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선거 기간에는 특히 특정 정치적 시각에 대한 혐오가 명백해지며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고 매우 바람직한 것처럼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서구의 자본자는 좋은 것, 동양의 공산주의는 나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자본주의의 모순을 미디어로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 출판의 이상적 특성으로는 언론이 감시계, 워치독의 역할로서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특정 정치적 시각에서는 더 사납게 짓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TV를 통한 정치적 이야기가 자유로워지고 오락용 제품을 만드는 것에도 정치적 함축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만 조금 치우친 상태로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만든 자본주의적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대부분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대한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이 등장했다는 것, 또 그 기업의 생산에 소유권이 미치는 영향이 생겼다는 것,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류의 미디어인 뉴미디어에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인 재산 소유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오늘날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연주의의 어두운 면을 극대화시켜 결국 언론의 보수와 수능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밀리밴드의 견해입니다. 또한 편집의 자유, 광고산업, 언론에 대한 정부기관의 압박 및 간섭 등이 더해지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 것이죠.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자본주의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디어가 부당함을 정당화하고 정치적으로 의도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정부 기관 등 권력 있는 자들과 부당한 유착관계를 맺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무지한 대중은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언론들의 눈속임과 정부, 힘있는 기업들과의 언론의 유착관계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 요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떠올려 본다면 마르크스의 예언은 아마 틀린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가져온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노동해도 가난하게, 돈이 많은 자본가는 하염없이 많은 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사회 시스템에 100년도 더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마르크스. 아직도 위대한 철학자로 손꼽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